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가 가득한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자, 2021년 한 해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부동산 역시 참 마찬가지였는데요. 다양한 공급 대책과 거래 절벽 그리고 대출 규제 등이 이어지면서 그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좀 보여주는 뜨거운 시장이었습니다. 대선도 눈앞에 다가왔고 또 새로운 한 해도 딱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여야 할 거 없이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들이 또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민심은 어떤 공약에 손을 들어줄지 기대해보면서 2022년 부동산 시장 역시 저희 알부자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부자 시청하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도 나눠보시고요.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 013-159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이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노란톡으로 이야기 나누셔도 좋은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부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알부자와 함께 하실 부동산 고수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안현재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동산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고수로 치자면은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수 같은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 그런 정보를 오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그런 저평가된 고수와 같은 그런 부동산을 여기에서 꼭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강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 주 주제는 관광지는 사실 도시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관광지는 사실 도시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관광지라는 게 쉽게 얘기하자면은 관광 명소라는 건데요. 이 관광 명소, 지금에서야 사람들이 휴양, 이 자연 이런 거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들은 부동산의 가치가 매우 높은 도시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 도시 지역에 관광지가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도시 지역이라는 거, 그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중에서 가치가 높은 것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관광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관광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더욱 올라간 그런 상태가 있는 곳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관광은 1차 산업, 먹거리가 잘 되어야지 놀러 갈 수 있고요. 그 다음 2차 산업, 풍부한 이런 생활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지 막 내가 입는 옷, 막 지금 입는 신발 다 자기가 만드느라고 시간이 없으면은, 여유가 없으면 관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산업, 여행을 갔는데 내가 맨날 그 여행지에서 먹을 밥을 싸갖고 들고 가서 내가 거기에서 힘들게 밥을 해 먹으면은 여행하기도 힘들겠죠. 이런 1차, 2차, 3차 산업이 다 갖춰지고, 더군다나 이동의 자유,
그리고 안전, 치안 이런 모든 복합적인 부분들이 쌓여 있어야지만 되는 산업이 관광산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광산업이 실질적으로 GDP의 2.7%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아직 원래 있는 자연 환경만 따지는 그런 관광지만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지가 수그러들었다, 저평가됐다라는 내용이 적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 관광산업이 개발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얘기 나갈 텐데요. 당장 지금 우리나라가 잘 된 이유는 해외여행을 못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해외여행을 잘 유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옆 나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던 옆 나라 해외여행 중심지를 꼽아보겠는데요. 자, 먼저 위에 일본을 보시면은 첫 번째, 일본의 수도 도쿄. 그리고 일본에서 여러 옛날부터 물류, 상업의 중심지였던 오사카.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오래전부터 일본 고도 수도의 역할을 했던 교토.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관광하면 첫 번째로 먼저 생각나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들 보시면 어떻죠? 자연 휴양이라기보단 오히려 사람이 북적북적대는 오히려 수도의 기능을 하던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류의 기능을 하던 곳이 굉장히 많죠. 이건 중국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청나라 때부터 중국의 수도를 역할을 하고 있는 베이징. 그리고 지금은 너무 유명한 홍콩. 자, 홍콩도 따지고 보면은 이 홍콩 항 옛날부터 물류항으로서 역할을 하던 그런 곳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상해. 상해 같은 경우도 전 근대 중국의 물류의 중심, 양쯔강 하구에 있어서 중국의 물류,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런 지금 생각하면은 관광하고 그다음에 여행하면은 막 힐링 뭐 그런 거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관광지들 보면은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오히려 더 숨막히는 그런 곳이 관광지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관광하면은 무엇보다도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시골에 생겼을까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도시 지역에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부동산에 가치가 있는 지역, 이렇게 사람들 많이 있는 지역에서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로 관광이 또 형성된 곳들은 더욱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부동산 저평가된 곳을 찾을 수 있겠죠.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관광 산업을 알아야 돼요. 관광 산업의 흐름, 그리고 돈의 흐름, 사람이 어떻게 그 관광 그리고 여행에서 이런 것들이 탄생했느냐. 자, 원래 해외여행을 먼저 따지자면은 영국에서 시작됐던 그랜드 투어를 말할 수 있겠지만 민간 여행의 시작은 오히려 동양, 일본 쪽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일본은 옛날에 계속해서 전국시대까지만 해도 서로 죽고 뺏고 그렇게 난리판이었는데 일본이 18세기 중반 그래도 이제 통일이 되고 전국시대가 끝나고 평화시대가 길게 이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일본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생산력이 굉장히 앞서가기 시작했고요. 평화로운 시대를 계속 거기는 이제 중국이나 외적의 침입을 잘 받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18세기 중반에 여행객이 100만을 넘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은 옛날 에도, 지금으로 치면 도쿄죠. 그곳에 지금 그림을, 미나를 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빽빽한 사람들이 길거리를 완전히 가득 메우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옛날 이렇게 18세기 때부터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지금 현대에도 이렇게 사람 모여 있는 곳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게 이미 있었다라는 건 뭐죠?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일자리와 어마어마한 먹거리, 볼거리, 관광 이런 산업이 생겨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원래 같으면은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동의 자유가 없던 시절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에도 주변에서 생산력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게 상업이 있던 것도 있었지만 이 상업 말고도 이쪽에 보시면 옆 밑에 이세 신궁이라고 해서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신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 인프라가 없던 시절에 어떻게 여행이 시작됐느냐? 그 여행이 처음에는 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험가들이나 선원 외에는 특별히 여행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면은 종교적인 신념이라든가 특별한 목적을 가진 관청 관리들이 여행하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만 다닐 때는 인프라가 없었겠죠. 근데 일반인들도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세 신궁을 참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게 참근 교대제라는 그런 재밌는 제도가 있었어요. 영주가 일본 에도 이 천황이 있는 곳에 영주들이 교대로 와서 근무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영주들이 일본 각지에서 이 교토로 오자면은 길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미 18세기 초반부터 이런 길들이 일본 곳곳에 잘 닦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 됐는데 영주만 다니다 보니까 길이 보통은 한산하겠죠. 그랬는데 이 길이 평화로운 시대에는 일반인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상업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 이세신궁이라고 해서 이 순례객이 굉장히 유명한 이런 곳이 뜨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왕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미 18세기 중반에 100만의 사람들이 이곳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람 많이 몰리는 길목에서는 진짜 연간 사람 왔다 갔다 한 숫자가 100만이었다라는 기록이 공식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참 일본이 부러워요. 먼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이렇게 됐다면 참 좋았을 텐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항상 그 당시에는 이런 데 한번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데 한번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상인, 그 다음에 선원들 이런 사람 말고 어쩌다가 이런 곳에 참배하겠다고 오는 여행객들은 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온 김에 그 유명한 에도 구경을 해보자. 지금으로 치자면은 지금 별거 없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서울 구경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굉장한 시골에서는 하나의 트렌드였어요. 그런 기분으로 사람들이 왔다가 서울 구경도 해야지. 서울 구경도 하고 거기에 어디에 뭐가 맛있더라 하면서 그 맛있는데 먹으러 가기도 하고 어디 가니까 정말 재밌더라. 막 불꽃놀이도 한다더라. 이런 거 소문나면은 사람들이 그런 거 맞춰서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여행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볼거리, 먹거리, 서비스 등이 시설 등이 점차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저펜 운동 하기 전만 해도 일본 여행을 상당히 많이 갔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죠? 일본에 이런 여행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광지라는 거는 이 인식, 관광 인프라 이런 것들이 오래도록 쌓여서 생긴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 이미 300년 넘는 노하우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 찾아왔다가 근처에 온천이 있네. 온천에 가니까 여관이 있네. 여관에서 무엇을 제공하죠? 일본에는 료칸 문화라고 해서 여관 하나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연회라든가 식사라든가 잠자리. 우리나라 같으면 잠자리만 제공하는데 잠자리나 식사만 제공하는데 거기에서는 연회까지 제공하는 한마디로 실질적인 관광 노하우를 쌓아서 그런 것을 즐기게 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관광은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시대부터 안내객이 있었고요. 안내만 하는 전문 안내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안내, 관광 코스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책자도 나왔었습니다. 이만큼 관광 산업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돈이 된다는 거고, 이 돈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일자리, 그리고 더욱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부터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서 관광 명소까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저평가된 부동산을, 그리고 잠재력이 있는 부동산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살펴봐야 돼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계 곳곳이 유명 관광지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거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저평가된 부동산, 그리고 앞으로 잠재력 있는 부동산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 에도 시대 그림을 다시 한번 올려놨는데요. 자, 일본 도쿄만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바다, 그리고 물류가 만나는 곳, 그런 길목, 이런 곳들, 물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자, 일본 이 도쿄만에 원래 쌀 생산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장들이 형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그래서 도쿄만 근처에 가면은 요코하마라든가 가와사키라든가 몇 개의 시가 이 도쿄만 이 주변으로 몰려 있고, 그 가운데 도쿄가 관광지로서 가장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전 세계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보이는 것은 베네치아입니다. 이 베네치아 같은 경우 지금은 관광으로서만 생각나지만 실질적으로 베네치아가 형성된 것은 어떤 이유냐? 원래는 실크로드 끝을 갔을 때 서양에서 처음 관문이 되는 곳이 바로 이탈리아의 이 베네치아입니다. 이곳에서 후추, 향신료, 비단 이런 것들이 여기에 머물렀다가 유럽 전체로 퍼지는 거죠. 그런 관광, 물류의 도시였기 때문에 물류가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들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생겨나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관광이라는 건 오랜 세월 축적돼서 나타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 컨테이너들이 잔뜩 쌓여 있는 그런 물동항으로 보이실 텐데요. 자, 이 물동항이 어디냐? 실질적으로 이 많은 컨테이너 쌓여 있는 이 부분들이 홍콩항입니다. 홍콩의 물동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의 도시라고만 생각하고, 그리고 관광의 도시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홍콩은 물동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업의,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홍콩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발전을 하고 서양에서 오는 관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여기도 베네치아와 마찬가지로 관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일자리가 생기고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물론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좀 쇠락했다고는 하지만 그리스 아테네, 자, 지중해의 관문 역할을 하던 지역에 있던 이 그리스도 보면은 가장 유명한 데가 아테네죠.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들 중에서 뭐 스파르타도 있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해상에서 가장 해군이 강했던, 물류, 이동, 상업이 강했던 아테네가 오히려 그리스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는 이 관광으로 국가 GDP의 상당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하면은 로마만 생각하겠지만 이탈리아는 그 자체가 로마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탈리아 자체가 하나의 관광지인데요. 이 지금 보이는 곳도 항구이긴 한데 이 나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폴리라는 곳도 항구,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인데 그 아름다움이 뒤늦게 발굴돼서 어떻게 되느냐? 뒤늦게 발굴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예전부터 상당히 유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이 최근 들어서 다시 조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가 됐고, 다시 조명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치가 또다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 관광도시들이 지금 자연적으로만 생긴 게 아니에요. 미국에는 헐리우드라든가 라스베가스 같은 일부러 관광과 문화를 위해서 새롭게 만든 곳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도 지금 중동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있는 두바이라는 도시인데요. 이곳이 지금은 관광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 여기 부르주알리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 있는 이 두바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 이 부르주알리파에 있는 이 상업 지역 같은 경우 평당 100억이나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여기에는 사막 땅 한가운데였기 때문에 평당 1,000원밖에 안 했대요. 그리고 사람 가서 이 땅 준다고 해도 안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갖고 있으면 세금만 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쓸데없는 땅이라고 했던 데가 관광지로 일부러 개발을 하니까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가 가격을 넘볼 수도 없는, 우리나라가 만들어줬는데 가격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부동산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한 그런 지역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관광을 개발할 수 있거나 발굴할 수 있다면, 그 다음 이렇게 관광을 재발굴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아예 이렇게 새로운 관광도시를 만들어내는 곳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곳을 찾을 수 있다라는 소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부자들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을,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건데요. 자,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찾아야겠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관광의 잠재력이 큰 곳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아까 일본과 중국 그리고 유럽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들은 오랜 세월 역사와 문화가 쌓여 있는 곳들이 그런 관광지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선망의 대상이 돼야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이 지금 동양에서는, 이제 동북아시아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밖에 안 남았어요. 원래는 지금 옛날에 서양 사람들이 동양 하면은 무조건 중국 그리고 일본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문화혁명으로 자기 문화를 많이 없애버렸기 때문에 문화에서 상당히 빈곤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해서 굉장히 신비성, 그 다음에 자기들 뭐 사무라이 문화를 포장하고, 그렇게 포장한 문화, 원래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배워간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포장을 잘해서 그동안 잘 버텨오다가 요새 인터넷이라든가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짓 가면들이 벗겨지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도시, 서울 같은 경우도 500년 수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경주 쪽도 보면은 굉장히 천년 수도라고 하죠. 그런 곳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을 보다 보면은 역사가 산재해 있는 그런 도시도 많이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한옥마을이 이번에 발전하면서 그곳의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오른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죠? 이 주변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광 산업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발전했어요. 외국 해외 여행을 가는 게 줄어들고 우리나라 안에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데, 서울에 오니까 뭐가 있느냐? 경복궁이라든가 500년 수도의 그런 역사를 가진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산이 있고요. 그리고 산 같은데 한국의 산을 올라가 보니까 다른 나라에선 느낄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산의 매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도시 안에 먹거리가 너무나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선망의 대상이 돼야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인터넷이며 이런 문화 강국이 되다 보니까 이 안에 반드시 찾아가 봐야 할 게 또 PC방이랍니다.
그런 곳들이 이런 게 산재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이 옛날엔 우리나라가 이런 게 없어서 관광이 안 된다 했지만 지금 점점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이 관광이라는 거는 노하우, 인식이 계속 쌓여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시작됐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관광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경복궁이라든가 그런 부근에서 이제 한복을 빌려준다든가 그런 관광 산업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산 오르는 등산로 부분 이렇게 하면서 관광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개발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죠? 서울의 인구가 준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서울의 가치를 부동산의 가치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옆 밑에 보시면은 이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원래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라고 오히려 전주에서도 제일 낙후돼서 옛날 건물이 있던 지역이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곳에 경기전도 있고 문화유산도 있고 그다음에 전동성당 같은 신식 그 정근대 문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을 하니까 어떻게 됐죠? 지금 전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지역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주하면 말할 필요도 없죠. 이미 옛날부터 관광 도시로서 이런 게 먼저 발전해 있던 곳이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골라놓은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의 수도, 천년수도,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는 전라도의 최고 도시,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이죠. 오히려 이런 곳이 또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가면은 힐링할 수 있는 것도 그 주변에 쌓여 있죠. 왜냐하면 힐링하러 왔지만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찾아야 하다 보니까 이런 주변에 이런 거 있는 주변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지가 실제 생긴 곳 중에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주에 가면은 보문관광단지가 경주에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중문관광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해에 보문관광단지, 남해에 중문관광단지가 있고 서해에도 관광단지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개발이 덜 됐어요. 이거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저평가된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 강원도 이 정선 부근에 그 카지노 호텔을 집어넣어 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 카지노 호텔 같은 경우 아까 미국의 이 헐리우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카지노로 유명한 그런 곳들하고 똑같은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곳인데요. 이런 곳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 카지노 호텔 주변 이 부근이 완전히 땅값이 지가가 1000배가 상승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가치가 낮던 곳에서 이렇게 놀거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특히 중국인들이 도박 때문에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제공하는 게 뭐죠? 결국에는 관광 산업이고 일자리입니다. 돈이 쏟아져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 보문관광단지, 주문관광단지 이 지역도 아까 지가가 엄청 상승한 이유가 그곳에서 관광 산업으로 돈이 쏟아지고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다면은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가 이 관광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 관광 개발을 하는 게 지금 상당히 조용히 물밑 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진행되고 있는 게 실제 우리나라 곳곳에서 여기저기 서로 막 관광객 유치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 중앙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관광 도시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보면은 제가 그곳을 들여다봤더니 홍콩하고 또 풍수가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물동항이 있으면서 파도를 막아주고 자연 환경이 좋은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을 실제 찾아봐야겠죠. 그런 걸 제가 직접 말하면은 방송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세미나라든가 1:1 상담으로서 한번 찾아와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들어보시는 것도 한마디로 자기가 저평가된 그 부동산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자, 중국의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바이러스가 조금 이제 우리
이 산업이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 이제 델타 바이러스든가 오미크론이든가 그런 게 계속 나오면서 저평가된 산업 중에 하나가 관광 산업인데요. 저평가된 만큼 이것은 앞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관광 같은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매력적인 일자리 중에 하나다. 그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광 같은 경우는 이제 책으로만 읽고 그리고 자기가 이 인터넷으로 체험하는 걸로는 부족하거든요. 직접 가는 것과 아니면 인터넷 화면으로만 보는 것과는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자기가 직접 가야만 하는 매력적인 산업, 일자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되고 잠재력이 굉장히 큰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되고 잠재력이 큰 부동산, 관광에 대한 부동산을 찾을 수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높은 곳으로 유명한 곳은 대체적으로 좀 관광지로도 유명한 도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와 관광지도 좀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루빨리 관광 산업도 좀 재개가 되고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강의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알찬 고민 상담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요. 02-315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프라인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자리 있다고 해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부자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알찬 고민 상담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 저희가 해결하는데 꼭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각각 연락 주시거나 노란 톡방으로도 다양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화면 하단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보내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집원, 면적과 투자 금액 등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예, 저기 보령군 청남면 예, 향천리 향천리. 예, 790-2번. 네. 790-2번이요. 예, 이렇게 한 필지 있으세요? 네네. 네, 토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보유를 하고 계신데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예,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팔아야 되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예, 바로 골프 연습장 바로 옆에 붙어 있네요. 예, 앞에요, 바로. 예. 혹시 지금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실지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 그냥 막연히 있는데 그걸 팔아야 되나 그래서요. 혹시 뭐 팔라고 그렇게 전화라든가 그런 것은 오고 있습니까? 그런 건 없었어요. 아, 내놓지도 않고 아직은. 예. 지금 여기가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좋았던 곳이기는 한데
네. 지금 최근에 이쪽에 36번 국도가 예. 확장되고 직선화되면서 이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좀 쓸쓸해져 버렸어요. 네. 원래는 여기가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던 그런 곳이다 보니까 예. 예전엔 좋았는데 이게 길이 새로 나면서 이제 좀 뭐라고 해야 할까? 가치가 지금 그렇게 상승하기가 조금 힘든 토지가 돼 버렸습니다. 네. 예. 지금 여기 이 골프장 같은 경우,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 사람 많이 오고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조금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예.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골프 연습장이 잘 돼야지만 예, 예.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워낙에 이 골프 연습장과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골프 연습장이 잘 돼야지만 보유하고 계신 토지도 전망이 좋아집니다. 예, 주말에는 안 가봐서 주말에는 좀 있겠죠. 평일에 가봤으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보령시 같은 경우 지금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굉장히 아쉬운 게 지금 보령시의 주 산업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대천 해수욕장을 생각하시고요. 거기서 대천은 얼마 안 돼요, 거기가. 예, 대천 해수욕장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보령의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게 보령 화력발전소거든요. 근데 이제 탄소 중립 문제 때문에 벌써 보령시의 화력발전소 두 기가 벌써 정지가 됐다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정지시켜가는 화력발전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보령이 지금 이 상태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의 감소 유출이 심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보유하고 계신 토지 같은 경우는 보령시 인구가 늘어야지만 그리고 그 부분에서 개발이 돼야지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옆에 청천저수지 이 부근을 관광 개발을 하느냐. 예. 그 다음에 이 청천저수지 주변으로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은퇴자들이 나오면서 이 주변으로 이제 전원주택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전원주택 단지까지 형성되고 있는데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같은 경우는 오로지 골프장하고 연계될 수 있는 예, 조금 예. 떨어졌죠. 예. 편의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식당 음.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여야 하는데 결국에는 사람 그리고 돈의 흐름을 끌을 수 있는 게 이 골프 연습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아타실 수 있으면은 한번 갈아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태안군, 태안군. 예, 평천시 1구 382번지 거기 좀 한번 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태안군 평천 1구 태안군 태안군 평천 1구 382번지 전 그 발음이 좀 잘 안 나와서 이게 지금 검색이 좀 잘 안 되는데요. 예, 예. 네, 시청자님, 지역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안군 평천 1구 평천 1구 382번지 382번지. 네, 평천 1구 382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평천리입니까 아니면은 그 면입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불러주신 대로 검색이 안 되거든요. 1구 그냥 1구. 평천 1구. 예. 1구인 것 같습니다. 평천 1구. 예, 검색이 그렇게 안 되고 있네요. 나중에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릴 테니까요. 그 전화 상담 다시 제가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끊으시고 나중에 그 상담하실 때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쯤 될까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 내일 방송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연락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문의 주신 곳은요. 앞으로 이제 개발에 따라 이 토지의 가치가 좀 갈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다른 토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좀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주셨고, 다른 두 번째 고민은요.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드려서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평택 농지가 있는데요. 예. 그거 좀 알아보려고. 네, 농지 위치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평택시 팽성읍 팽성읍. 노성리 네. 1-5 예, 노성리 1-5. 예. 토지예요. 네, 이렇게 토지 한 필지 있으시고요. 예, 자, 예.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보유하신 토지 같은 경우 평택이라는 말만 듣고도 제가 이제 전망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예. 예,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위치가 지금 위쪽에 보시면은 이 팽성읍과 함정리 대출이 도들이 이 지역이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곳이 그 유명한 미군 부대의 기지, 평택의 미군 부대 기지 캠프 험프리스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지역이 지금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위쪽에 팽성 남로 위쪽 같은 경우는 지금 땅값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개발되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팽성 남로 밑으로 개발이 뻗어 나오기가 조금 쉽지는 않지만 예. 중요한 거는 미군 부대에 지금 근무하는 미군 인원만 4만 명이고요. 그리고 그 미군을 케어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 군부대도 거기에 들어가서 카투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캠프 험프리스 주변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아까 얘기했던 팽성 남로 그 밑으로도 계속 발전이 뻗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지금 당장은 개발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개발 발전 가능성이 너무 좋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위에 미군 부대에서 뻗어 나오면 어떻게 개발되느냐 그게 문제인데 원래 미군 부대가 용산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용산 주변에 무엇이 있냐면은 이태원, 함남동 그리고 명동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미군 부대에서 미군이 어떻게 돈을 쓰느냐. 미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군인과 달리 모병제로 뽑힌 군인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굉장히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돈을 쓰는 미군이 계속 이 주변으로 나와서 돈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군 부대가 원래 있었던 그 용산 주변은 아까 이태원, 함남동, 명동까지도 불경기를 모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는 경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은 좋지 않고 경기가 좋으면은 좋은데 문제는 그 이유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미군이라는 거대한 일자리가 지금 평택으로 가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도 나중에 기다리다 보면은 실제 이태원 함남동처럼 될지도 모르는 그런 토지라고 제가 전망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매도 부분에서도 질문하셨는데 이건 매도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가도 괜찮다고요? 예, 이거는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위에서는 미군에서 이 개발 압박이 내려오고 있고요. 밑에서는 지금 아산에서도 지금 옆에 보면 테크노밸리라든가 여기가 계속 개발돼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딱 중간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개발이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양쪽으로 개발 압박을 받는 그런 샌드위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개발돼서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요. 일단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곳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제가요. 네. 그 화성시 비보면 쌍항리에 예. 토지를 좀 가지고 있는데 네. 이쪽 지역 전망이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쌍항리에 이제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데 앞으로 네. 개발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께서 지금 질문을 좀 네. 너무 광범위하게 물어보셔가지고 네. 이제 좀 고민이 됐는데요. 네. 자, 쌍항리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 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 전답인데 한 2년 전쯤에 거기가 그 도로가 하나 생기면서 거기 무슨 도로공사에서 건물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들어섰더라고요. 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 그쪽에. 예, 그러면은 제 예상이지만 여기에 비봉 교차로라는 곳이 있고 비봉 톨게이트가 있고 도로공사 네. 생긴 그 고속도로 입구 쪽이겠네요. 고속도로 입구 쪽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2년 전에 가보니까 거기 뭐 도로가 하도 생겨가지고 도로공사 측에서 지은 건물이 뭐 있어요. 무슨 뭐 직원들 축소인지 뭔지 하여튼 이거 있더라고요. 예, 쌍항리 바로 옆에 그게 도로공사 건물이 있긴 한데요. 네네.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곳이 이 네. 교차로도 생기고 이제 교통 이런 부분에서 발전은 했는데 네. 지금 보유하신 이 부근이 네. 쌍항리 같은 경우 이 고속도로 입구 부근은 개발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입구 부분이요? 예, 입구 부분은 네. 개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자, 이 주변에 네. 보시면은 옆에 화성 비봉 공공주택지구 하고요. 네, 이쪽을 네. 보면은 화성 어청 공공주택지구라고 해가지고 지금 개발이 보면은 이렇게 네. IC 주변 교통 새로 생겨가지고 그런 주변으로 생기는 게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 쌍항리에서 생긴다고 하면은 네. 쌍항리 상당 부분이 산이거든요. 네. 산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산지 부분은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얼마 없는 그 논에 지금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다니까 네. 잘 하면은 이런 개발이 올 수가 있는데 아, 문제는 보유를 얼마나 하셨는지 지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오래됐어요. 20년 이상 됐어요. 아, 20년 이상? 네. 예, 그러면은 제가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건 확실치 않은데 네.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아쉬워하는 게 그런데 투자하신 분들이 네. 그린벨트라고 하죠. 개발 제한 구역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쌍항리 같은 경우 쌍항리 전체가 다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네. 지금 그나마 쌍항리 안쪽에 지금 마을로 표시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그곳이 이 고속도로 입구기 때문에 교통 중심지 가까이 있어서 이제 공장이라든가 이제 네네네. 창고 같은 게 들어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덩달아 가격 상승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양쪽의 개발지처럼 네. 여기도 개발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문제는 개발됐을 때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먼저 수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그린벨트를 풉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린벨트 가격이 그다지 이제 공시지가가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늦게나마 여기 개발된다고 늦게 막 가가지고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보상받을 때 네. 자기가 산 가격보다도 손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이런 곳에서 일찍이 보유하시고
그다음에 물려받아서 오래전부터 농사 짓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손해 보실 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개발된다면은 네. 이제 개발될지는 그거는 봐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쌍항리에서는 가장 개발될 수 있는 부분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셔야 한다.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특별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그렇죠. 예, 이 쌍항리가 개발될 수 네. 있느냐를 지금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네. 그 개발될 수 있는가를 진단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땅이 그 입구 마을을 지나서 좀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표시 2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지역쯤인 것 같아요. 아, 알파벳 2로 되어 있는 그 지역.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개발 같은 경우는 그 네. 하천을 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예. 그래가지고 하천 주변이면은 좀 더 가능성이 있고 아, 네. 그렇지 않다면은 한번 이런 것도 갈아타보는 거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시청자님,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상담은 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앞으로 네. 개발이 좀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이런 추이 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저희와 또 상담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알부자 오늘도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은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노란 톡방도 잊지 마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